자,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다가 여기서 신호위반해서 온 차량 부딪혔대요. 이렇게 걸어가다가 사고 난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걸어가다가 사고 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신호위반한 차. 요거 신호위반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까? 좀 불투명해 보입니다. 예. 이렇게 건넜는지 아니면 저 앞에서 건넜는지. 근데 신호위반해서 온 차는요. 여기 횡단보도가 없네. 여긴 또. 일반적으로 이런 데를 건너가다 사고 나면 과실 낮에는 20%로 봅니다. 밤에는 30%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신호위반한 차에 사고 당하면 한 20%까지 과실이 거론될 수 있어요. 이것도 무단횡단이잖아요. 예. 10%까지 내려갈 가능성? 그건 이제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인데, 하여튼 과실은 한 20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좀 어둑어둑할 때 사고 난 것 같아요. 9월 21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9월 21일. 9월 20일 해지는 시간이 몇 시인가요? 낮이냐 밤이냐도 중요하거든요. 제가 아까 30%라는 것은 밤이고요. 낮엔 20%로 봅니다. 그럼 6시 반경, 그렇지, 6시. 그 7시면 꼼꼼한 때지. 그래서 30%까지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상대가 신호위반에 왔기 때문에 한 20% 정도 생각할 수 있다는, 예. 20%도 밑으로 내려갈 것은 희망사항입니다. 지금 저 질문자분께서는, 좀 제가 과실 얘기한 것에 좀 불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본인은 무과실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큰 길에서 이렇게 신호위반 좌회전한 것하고, 예. 여기서 하여튼 무단횡단하면 그 자체로서 과실은 인정됩니다. 좋게 보면은 한 15%에서 한 10%는 희망사항입니다. 한 20% 정도 각오하셔야 되는데 그 차는 술까지 마셨대요. 지난 2022년 네, 해가 진 다음에 어두운 시간이에요. 어두운 시간. 그러나 옆에 상가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그래서 아주 꼼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단횡단 자체는 과실을 잡아야 됩니다. 음주 상태에서 저기를 건너시다가 어머님께서 크게 다치셨대요. 형사합의 안 됐어요. 1,000만 원 공탁했답니다. 그리고 징역 1년 2월 실형이 선고됐고요. 항소했는데 항소 기각되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항소 기각하면서 잡아넣습니다. 법정에서 구속시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상고 포기해서 징역 1년 2월 확정됐답니다. 자, 판결문까지 확인했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현장도로. 예, 현장도로가 어떤지 처음에는요. 그림을 좀 올려주시다 했더니 그림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전혀 알 수 없죠. 이렇게. 여기서 신호위반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차가 그러다가 사고 났다는 거예요. 여기 건너시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좀 그림으로 그려주시든가 아니면은 거기 사진을 좀 올려주세요. 그런데 한참 만에 올라왔어요. 그럼 저도 답답합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 과실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도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사고 난 게 바로 교차로 부근에서 사고 났는지 좀 떨어져서 사고 났는지 그것은 확인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신호위반에서 어느 정도 가다 사고 난 줄 알았더니 신호위반 하자마자 바로 사고 난 거라고 또 소존에서 항상 그렇게 얘기한대요. 여하튼 과실이 인정됩니다. 아파트 청소 일용직이시래요. 150에서 200만 원 정도였대요. 나이는 62세. 그럼 62세면 65세까지 인정되는데요. 소득이 지금 330만 원? 네, 지금 330만 원 정도입니다. 도시령 노임이. 그런데 그보다 적어도 330만 원 정도 인정돼요. 도시령 노임 얼마 인정되는지 한번 볼까요? 도시령 노임. 여기에서 통계소득, 도시령
167081 167081 곱하기 20 334만 원이네요. 그래서 한 달에 334만 원 인정합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일용 노임 누구든지 334만 원 이제 인정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많이 다치셨대요. 그럼 어머니 상태가 어떠신가요? 콧줄, 인지저하, 오른쪽 팔다리 편마비, 간병인이 24시간 케어. 지금 콧줄 뺀 상태인가요? 혼자 식사 가능하신가요? 콧줄은 아직 하고 계시대요. 연화치료, 씹는 거. 잘 못 씹으신대요. 씹는 게 아니라, 씹는 건 저작이죠. 넘기는 거. 이렇게 꿀꺽 해야 되잖아요. 꿀꺽. 그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치매 걸리면 그걸 못 삼킨대요. 삼키는 거 까먹어갖고. 예. 우물우물 씻긴 씻는데 이걸 넘기는 거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근데 다쳐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 외상성 치매, 머리를 다치면 이게 그걸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화치료 지금 하고 있대요. 씹는 건 되는데 넘기는 게 안 됩니다. 또 이 혈황 턱 마비가 마비된 상태에서 조금 풀리긴 했는데 근데 말도 예전보다는 정확하게 하시는데 아직까지 좀 어물어물하신대요. 예, 어눌하시대요. 혼자 식사는 혼자 못 하시고요. 먹여줘야 된대요. 근데 넘기지를 못하니까, 삼키지 못하니까 콧줄로 이렇게 유동식을 주사기로 넣어준대요. 사람은, 가족이나 친척은 아십니다. 예, 대충, 이제, 진압력이 있네요. 진압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진압력이 뭔지 아세요? 인지력을 진압력이라고 하는데요. 진암철 알죠? 진암철. 자석이 진암철입니다. 북쪽을 가리키고 남쪽을 가리킬 줄 안다. 그게 진압력이에요. 지금 그런 진압력은 어느 정도 있으신 거네요. 말씀은 어눌하게 하시고 한 대여섯 살 된 사람처럼, 예, 대여섯 살 된 애기처럼 싫어하는 사람한테 말도 안 하고 이런 것처럼요. 오른쪽 팔다리 편마비라고 그러셨는데요. 아니 이게 두 다리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한쪽 다리 마비되면 쓰러지죠. 그리고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니까 휠체어를 태워야 된답니다. 오른쪽 팔은 움츠러 들어 있고 이쪽 움츠러 들어 있고 다리는 골반이 틀어진 그럼 뭐 사지마비나 마찬가지네요. 근데 팔이 좀 움츠러 들어 있는데 오른쪽 팔이 오른쪽이 그렇다는 왼쪽은 쓸 수 있다는 거네요. 왼쪽은 죄송합니다. 오른쪽은 못 쓰는 거야. 오른쪽은 오그라들어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왼쪽은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한 다리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왼쪽 팔로는 핸드폰 조작하나요? 왼쪽 팔로는 된다는 거예요. 예, 왼쪽 팔로는 핸드폰도 하고, 예. 그럼 나중에 삼킬 수 있으면 밥을 갖다 주면 혼자 드실 수도 있겠죠? 간병인은 24시간. 네. 근데 아빠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빠도 연세든 있으시지만 아빠가 좀 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지금 제가 환자 상태를 파악한 게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개호인, 간병인이 몇 명 필요하냐. 사지마, 두 팔 두 다리를 못 쓰면은 간병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반신 마비, 두 팔만 쓰고 다리를 못 쓴다? 그러면 0.5인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한쪽 팔은 쓴다. 그러면 다리는 하나 있어봤자 이건 못 쓰는 거죠? 다리는 혼자서는 못 써요. 두 다리를 같이 써야 돼요. 한쪽 팔은 전화도 하고, 테레비 리모컨도 하고, 그 다음에 식사도 할 수 있고, 벨도 누를 수 있고, 그럼 0.75인이 인정됩니다. 아까 개호비가 여기 167081이죠? 167081 곱하기 30일입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이에요. 한 달 개호비가 500만 원 인정되는데 지금 이 환자는 500만 원에 4분의 3만 인정됩니다. 곱하기 0.75는 376만 원 인정되네요. 아버님께서 간병하시면 아버님께 그 비용이 인정됩니다. 간병인을 쓰면 간병인한테 간병인 요새 400만 원 정도 주나요? 야, 그 정도 좀 더 줘야 될걸요. 근데 법원에서 인정된 거는 한 사람일 때 500만 원 인정됩니다. 식물인간은 수시로 가서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봐야 되기 때문에 식물인간은 1.5인이 인정됩니다. 대신 식물인간은 오래 못 살아요. 건강한 같은 또래 사람이
10년을 산다고 그러면 식물인간은 2.5년 산다고 합니다. 25% 보통. 사지마비일 때는 한 50% 산다고 봅니다. 편마비 한 60% 정도? 예. 예전에 70%까지 봤는데 지금은 한 60% 보는 것 같아요. 하반신마비 80% 산다고 봅니다. 여명기간을. 근데 이분께서 이 사건을 손해사정사에게 맡기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변호사에게 맡기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소송해야 될 사건이면 변호사가 필요하고요. 소송하지 않을 사건이면은 그땐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자, 지금 상대가 음주, 신호위반의 음주지만 그러나 신호위반의 영향권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그건 좀 따져봐야 돼요. 여하튼 과실은 각오하셔야 되고요. 음주사고. 그래서 중대과실이죠. 네, 12가지 중에 하나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손해사정사를 해야 될지, 손해사정사가 이런 사건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명입니다. 여명기간 62세면 여명기간이 여자 62세 얼마나 남나 보겠습니다. 62세면 25.52년 남았네요. 약 25년 남았습니다. 25년 남은 것 중에서 60% 얼마예요? 15년이죠. 15년 정도를 인정받는 겁니다. 그런데 15년보다 더 사시면 어떡하죠? 식물인간은 25년 중에서 3.75년, 한 4년 정도 살다고 보는 거예요. 편마비 환자는 60%, 15년 산다고 보는 겁니다. 15년 후에 15년만 살 수 있는 거 전제로 해서 손해사정사가 보험사로부터 받아올 거예요. 근데 손해사정사는 일반적으로 보험약관에 식물인간과 완전 사지마비만 개업비를 준다고 돼 있어요. 가정간병비, 가정간호비라고 돼 있죠. 입원기간 또 안 줘요. 입원기간 2달밖에 안 줘요. 약관대로면 손해사정사는 도움이 안 됩니다. 다만 손해사정사도 약관은 그렇지만 법원에 가면 이만큼 받을 수 있잖아. 법원 기준을 해줘. 그래서 법원 기준을 받는 것 중에서 그래 변호사 비용하고 빼면은 한 20% 빼. 그래서 80% 받아오는 게 그게 손해사정사예요. 그리고 이자는 못 받아요. 사고 난 지 2년 3개월 지났어요. 이거 소송하려면 앞으로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럼 4년 치죠. 4년 치면은 사고 난 때부터 5% 이자가 붙어요. 그리고 20% 이자가 붙어요. 그럼 100원이 아니라 120원이 되는 거죠. 120원을 받았는데 손해사정사는 80원 받아오는 거예요. 80원 받아오는 곳에서 손해사정사한테 보수, 거진 한 6%에서 한 10% 받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5년 살 것을 받아오는 거예요. 15년 후에 생존해 있으면 소송했을 때는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년 후에 개호비하고 간병비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법률적으로는 개호비라고 그래요. 15년 후에 생존해 있을 때 개호비와 앞으로의 치료비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느냐 아니면 끝내느냐 요거 갖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소송이 필요해요. 만일 보험사에서 무과실로 해준다 그러면 무과실로 하고 80% 받으면 그게 그걸 수 있어요. 저는 20% 정도 과실을 각오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송할 때는 항상 나한테 불리할 것은 그건 크게 봐야 돼요. 30%까지는 아니에요. 20%. 그리고 나머지는 이 사건은 판결까지 가는 게 좋습니다. 식물인간은 소송하는 중에 만약에 사망하면 액수가 확 떨어져요. 근데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 이제 좀 호전되시고 이제 유지 상태죠. 네, 그래서 이 사건은 소송까지 가면 이자 20%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명 이후에 생존 기간에 당연히 더 오래 사셔야죠. 추가 소송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수 있다는 거. 이런 점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고요. 그냥 오래 사시겠어. 그냥 대충 끝내지. 일찍 끝내는 게 좋겠어. 그런 식이라면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서 일찍 끝내는 게 더 도움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네, 지금 상태는 삼키지도 못하시고 많이 힘드신데 잘 드시고 그리고 지금은 못 일어나시면 나중에 조금씩 해서 좀 회복되셔갖고 혼자 좀 아장아장이라도 좀 걸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상태가 많이 좋아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런 사건을 참 많이 했어요. 식물인간, 사지마비, 편마비, 하반신마비. 그 중에 소송이 제일 적은 게 하반신마비입니다. 하반신마비는 본인들이 막 다니면서 본인들이 다 해요. 본인들이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모여갖고 막 서로 뭐 상의하고 그리고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하반신마비 사고 사건은 거의 몇 건 했어요, 몇 건. 그래도 한 20건 했을까? 20건 될까 안 될까 모르겠네. 근데 하반신마비는 좀 징크스가 있어요. 고맙다는 생각을 안 가져요. 그러고 와서 막 비교를 하고요. 막 그냥 간을 보고요. 여기는 멀쩡하니까. 그런데 이제 식물인간, 사지마비, 편마비는 이제 가족들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 중심 잡을 때 셋 중에 하나입니다. 손해배상사한테 맡기느냐, 아니면 돌아다니는 사무장. 돌아다니는 사무장한테 해갖고 변호사는 내용도 잘 몰라요. 찍새가 찍어오면은 근데 변호사는 그 안에서 또 안에서 근무하는 사무장이 써주면 그냥 그만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호사 사무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소송에 대해 잘 모르는, 오히려 상담을 할 때 사무장하고만 얘기해야 되는 그런 데다 맡기거나 아니면 제대로 하고 싶으면은 네,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주변 사람들 물어보러서 저한테 오시든가. 근데 요즘은 소송이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어요. 개호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개호 사건 제가 사고 나면 죽거나 또는 식물인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고가 진짜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저한테 소송 상담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민사 안 하잖아요. 민사 한 3달에 한 건 할까요? 내일 하나 있다. 내일은 무진장 좀 억울한 사건이라서. 민사 한 달에 한 건도 없어요. 한 두세 달에 한 건 정도 있을까? 그 이유는 제가 24, 5년 동안 계속해서 새로운 판결. 그게 보험사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법원 기준에 맞추자. 옛날에는 법원이 기준이 여기 형편없었어요. 절반도 안 됐었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 하나 현실화, 둘 현실화, 셋 현실화, 넷 현실화. 굵은 4가지를 현실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송 하나하나 별 차이가 없는데 다만 식물인간이라든가 네, 이런 개호 환자들은 여명기간 이후에 생존했을 때 그리고 치료를 어느 정도 받아야 되니까 그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래 과실비율 다툼. 그런데요, 소송 못하는 게 있어요. 개호 사건인데 내 과실이 클 때 예컨대 식물인간이다. 근데 빨간불에 무단횡단했다. 그건 소송하면 안 돼요. 소송하면 토해내야 돼요. 오히려 보험사가 내준 치료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치료비 공짜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받을 게 10억이다. 무과실일 때. 그럼 내 잘못 70% 3억 남잖아요. 3억. 3억인데 나중에 보험사에서 내준 치료비가 어떨 때는 4억 되는 경우 있어요. 4억. 나중에 4억에 47, 28, 2.8억은 토해내야 돼요. 그럼 얼마 남아요? 2천만 원 남아요. 2천만 원. 2천만 원 받기 위해 소송하겠어요? 소송 비용도 안 나와요. 그냥 쭉 치료만 받는 게 낫죠. 보험사가 치료는 해주거든요. 또 이거보다 더 잘못한 게 있죠. 누워있었다 길에. 그게 80%다. 그럼 내가 받을 거 얼마예요? 10억에서 2억 남죠. 보험사 내준 치료비 4억이죠. 48이 32, 3.2억 원. 그러면 마이너스 3.2 하면 마이너스
2억에서 3점이면 마이너스 1억 2천 되는 거예요. 소송하면 1억 2천 토해내야 돼요.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내 과실이 큰 거는 소송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건강보험을 안 하려고 그래요. 희한해요. 처음부터 건강보험 받았으면 그래도 개업이라든가 위자료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의 99.9%가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는 공짜래! 잘못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 소송을 할 수 있건 못하건 일단 질문이나 했어요. 저한테 질문해 보세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될지. 저한테 저 소송 웬만하면 안 맞습니다. 왜? 소송할 거리가 안 돼요. 이 소송하면 손해예요. 그럼 소송을 하면 안 되죠. 소송은 소송에서 반드시 보험에서 주겠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보험사에서 3억 준다. 소송에서 3억 5천이다.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소송에서 3억인데, 보험에서 3억 준다는데 소송에서 5, 6억이 돼야 소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사들은, 이 불확실할 땐 손해사정사가 더 도움될 때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소송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돼요. 여기 화를 빵 쏘면은 10점 맞히는 자, 9점 맞히는 자. 양궁에서 저는 10점 맞힐 거, 혹시 9점 맞을 거. 그런 걸 소송합니다. 보험사는 7점밖에 안 준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바람이 불어서 이게 저 타겟이 흔들린다. 그럴 때는 하면 안 되잖아요. 바람이 분다. 그게 불확실한 겁니다. 불확실할 때는 오히려 손해사정사가 더 도움될 때도 있고요. 확실할 때는. 그래서 소송까지 가야 되겠다 싶을 때는 손해사정사는 소송을 못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손해사정사가 제휴를 해요. 변호사 사무실하고. 자기가 하다가 안 되면 자기랑 친한 변호사 사무실에 이렇게 패스를 해줍니다. 그거는 돌아다니는 그 사무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글쎄요, 전문성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 소송 실익에 대해서 설명드렸네요. 많이 다친 경우, 참, 팔다리 부러진 경우 소송 못해요. 팔다리 부러져서 뭐 6달, 7달 입원하고 또 진단 16전하고 그런 거 소송 못합니다. 소송은 개호가 필요한 개호 환자 그런 경우에 소송 실익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팔다리 부러진 경우 그런 경우는 거의 소송 실익이 없습니다. 근데 소송 실익이 있다는 자체는 본인과 가족들에게는 진짜 슬픔이죠. 비극이죠.